안녕하세요. 16강 문자열 데이터 전처리 파트 1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거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유형 중에 그 대표적인 데이터가 이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보통 텍스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글자가 이제 연결되어져 있는 문자열 형태로 표현이 되어지는데, 또 중요한 거는 이 텍스트의 데이터 길이가요, 서로 같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그 특성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사용했었던 수치형 데이터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델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데이터로서 사용을 하려면 전처리 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자 데이터에 대한 거를 전처리를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문자열 데이터에 대한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는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범주형 데이터, 그리고 구조화된 문자열 데이터,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범주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된 목록으로서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로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전에 했었던 워드 인코딩 형식으로 해서 인코딩해서 이제 사용하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구조화된 문자열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주소, 장소, 사람 이름, 날짜, 이런 것처럼 일정한 구조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구조화된 문자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데, 이거는 완전 자유로운 형태죠. 그래서 자유로운 형태의 절과 문장,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봤었던 이러한 텍스트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BOW라고 있습니다. 백오브 워즈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모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이제 수치화해서 바꿀 겁니다. 이에 대한 방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문장이 들어오면은요, 여기에 있는 문장으로부터 특정 단어 텍스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보통 BOW로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개의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가 토큰화고요. 토큰화는 들어온 거를 단어로 나눕니다. 그리고 어휘 사전을 구축을 합니다. 이거는 현재 텍스트 데이터에 나타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어휘들을 찾아서 번호를 매깁니다. 번호를 매기고, 그 다음에 인코딩은 해당하는 사전에 그 번호와 매칭되어지는 형태로 해서 데이터를 인코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요거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OW를 표현하는 방법은요, scikit-learn에 있는 카운터 팩터라이저를 사용하면 됩니다. 얘가 해당하는 그 객체를 생성하고 해당하는 문장을 집어넣고 피팅을 시키고 트랜스폼을 시키면은요, BOW 형식으로 해서 그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운터 팩터라이저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집어넣습니다. 즉 PC라고 하는 메소드에 문장을 집어넣으면 얘가 하는 것은 뭐냐면요, 유니크한 단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유니크한 단어에 번호를 매깁니다. 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팅까지 된 상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니크한 단어, 그리고 각각 번호가 매겨져 있는 정보는요, 여기 보캐블러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랭스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얘를 찍어보면 현재 여기 피팅할 때 사용했었던 이 문장의 유니크한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3개는 유니크한 단어가 들어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보캐블러리를 찍어보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니크한 단어의 번호가 매겨진다고 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더의 9, B에는 0, man에는 8, himself에는 5, yz에는 12라는 번호가 이렇게 매겨진 겁니다. 그리고 BOW 형식으로 이제 표현된 값을 이제 받아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펑션에다가 그 문장을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장에 있는 단어를 아까 유니크한 단어의 번호를 매겼죠. 그 번호가 매겨진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그 값을 리턴을 해주냐면요, 요 밑에 보시면 toArray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리턴을 해줄 건데, 그러면 희소 정렬 형태로 해서 그 값을 리턴을 해줍니다. 여기에 있는 번호를 보시면 이겁니다. 0, 1, 2. 2번째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 3번, 4번, 6번, 9번, 10번, 12번에 해당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코드를 보시면은요, 문자열 두 개가 있죠. 두 문장이 들어있습니다. 리스트로 이제 되어 있고, 자, 이거를 이제 뭐로 할 거면 BOW 형식으로 이제 표현을 바꿔보도록 할 건데, 이제 BOW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카운터 팩터라이저가 이제 필요하고요. 자, 이걸 통해서 객체를 먼저 생성을 시켜주고 해당하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피팅을 시킵니다. 자, 피팅을 시키면 얘가 해주는 거는 얘가 가지고 있는 요 데이터들, 즉 문자열에서 유니크한 형태의 단어들을 추출을 할 거고 거기에 인덱스를 매길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현재 보캐브러리를 보시면은 the, full, 뭐 thus, think 이런 것들이 각각 옆에 이제 번호가 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전체 개수가 13개입니다. 즉 유니크한 단어가 얘네들 중에서 13개라는 거를 뜻하게 될 거고 거기에 따라 인덱스가 매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피팅되어져 있는 이 카운터 팩터라이저 객체한테 이 데이터, 지금 현재 요거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이제 바꾸려고 했을 때는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함수에 얘를 전달을 시켜주면은 자, 얘가 어떻게 넘겨준다? BOW 형식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리턴을 시켜줍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첫 번째 해당하는 문장을 보시면은요. The fool does think he is wise인데요. 이거는 각각 여기에 있는 인덱스를 통해서 번호를 매기면 9, 3, 2, 10, 4, 6, 12 이렇게 바뀔 거예요. 보시면은 9는 뭐예요? 더잖아요. 그렇죠? 여기 더.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full이죠. 그래서 인덱스 번호로 되어진 이러한 형태로 되어져 있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BOW는 보시면은 0과 1 형태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얘에 대한 사이즈를 보면은 요게 바로 그 유니크한 형태의 사이즈가 됩니다. 13개짜리. 그랬을 때 요게 인덱스가 각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있을 때 그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 곳에는 1, 그렇지 않은 곳에는 0으로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9 있죠. 그러면은 얘에 해당하는 9번째에 해당하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1로 표시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더가 있다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3이죠. 3은 full, 여기입니다. 여기 있다라고 표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죠. 그 다음에 2가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12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유니크한 형태에 대한 단어 개수에 그 단어가 존재했을 때 해당하는 인덱스 번호에 맞춰서 뭘로 표시해줘요?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표시해주는 겁니다.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네들이 있는 자리에 지금 보시면은 1도 있고 0도 있죠. 그러면 1과 0이 있는 자리. 그 외에 또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5가 있고요. 7, 8, 9, 그 다음에 12, 11, 12 이렇게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있는 곳에는 1로, 없는 곳에는 이렇게 0으로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카운트 팩터라이저를 사용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하는 단어를 BOW 형식으로 해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